안녕하세요, 다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부분은 존잘이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존잘도 기간이 있어요. 사실 얼굴만 잘생겼는데 성격이 개차반이거나 나랑 안 맞아. 근데 억지로 사귀고 있어. 그리고 너무 재미없어, 같이 있어도. 그러면은 사실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이 사람이랑 이제 연애해서 결혼까지 가야 된 미래까지 본다면 사실 잘 되기는 쉽지 않아요. 존잘이라고 해서 연애를 잘할 수는 있지만 오래 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남성분이 못생겼는데 이쁜 여자랑 사귄다거나, 아니면 정말 평범한데 이쁜 여자랑 사귄다거나, 아니면은 존잘 존예끼리 사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가 데이트 코스나 어디 이제 밖에 외출하러 가면은 정말 존잘 존예끼리만 사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실제로 많이 없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막상 얼굴이면 다 좋잖아요. 얼굴이 답니다. 답이 얼굴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계신데, 사실 연애와 결혼까지 이제 쭉 간다면은 자기 기준에 맞는 이상형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은 내 스타일이면 돼 라는 그게 있잖아요. 정말 막 미남같이 생긴 거 말고요. 그냥 눈은 약간 쌍꺼풀 있으면 좋겠고, 얼굴은 이렇게 직각이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의 이상형을 맞춰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쁜 여성분들도 못생긴 남성분이랑 연애해요. 왜냐면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남자들에 대해서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뭐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힙합하는 분들 보면은 막 담배 피고 문신하고 가끔 욕 섞인 랩을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랩 들으면 어때요? 되게 멋있고 자기 삶을 되게 열심히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분들이구나 하면서 막 약간 자유로운 영혼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멋있듯이 우리들도 너무 남들 시선을 너무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힙합하는 분들은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질 않아요. 남들이 욕을 하던 남들이 뭘 하건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성상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당한 자신감을 내비추기까지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싶고 당당하고 싶으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행동만 당당하게,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보여준다면, 누가 손가락질하건 내 욕을 하건 남들은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고 살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면은 그 당당함이 몸에서 배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당당함 때문에 여성들이 봤을 땐 우리가 이제 소개팅 자리에서 이 사람 되게 자신감 있고 에너지가 넘친다, 당당하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본인 능력과 장점을 어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본인 자리에서 최고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본인이 제일 잘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 과정들이 장점으로 어필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 공채를 입사했어요. 그리고 공채를 뚫어서 내가 남들 다 부러워하는 삼성전자에 입사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들도 부러워하는 그 삼성전자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공채라는 게 뚫기가 힘들잖아요.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 과정들이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취업을 했다고 해서 매력이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느 기업을 도전해서 거기를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막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끈기나 인내심이 보였던 것들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장점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책을 읽다든지 상대방한테 활동적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어떤 거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나는 요즘에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요리를 잘한다. 이런 거를 좀 소소하게 어필하시면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얼굴이 못생기고 키가 작아도 이 사람한테 이런 장점이 있구나 라고 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기죽거나 자신감 없는 행동입니다. 사실 자신감 없는 행동은 본인한테 콤플렉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 어쩌다 이제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거 콤플렉스 딱 나왔을 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상대방한테는 이미 나의 콤플렉스를 들켜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못 감춰요.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매력이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면 내가 키가 작아. 하지만 나는 요즘 PT 받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몸 키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키가 작지만 몸을 키우고 있구나. 몸 되게 좋겠다. 운동 열심히 하네? 건강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키가 작다는 그게 커버가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신체적인 거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장점으로 하나하나 덮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시고요. 인정을 해야 그게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져요. 그래서 얘는 이쁘니까 주변에 남자가 많겠지? 나는 못생기고 키가 작으니까 까이겠지?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당당하게 나는 요즘 이런 거 한다 하면서 그냥 장점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단점을, 이 사람이 인기가 많던 뭐가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후회 없이 장점도 비추고 뭐 후회 없이 말도 해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을 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말을 재밌게 하고 애티튜드가 좋아야 돼요. 사실 말을 재밌게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각자 환경도 다르게 살아왔고 뭐 공통사가 있어야 또 재밌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기까지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왜 이걸 물어봤지? 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상대방이 좋아할까?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시고 내가 괜찮았을 때 괜찮겠지? 라고 했을 때 이제 한번 말을 뱉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대화가 재밌는 거는 처음부터는 어렵고 이게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말을 잘 듣고 이거를 왜 말을 하는지 의도를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듣기 평가 하잖아요. 거기에 다 의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상대방이 말을 해줬을 때 공감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게 돼요. 서로 공통적인 그 말이 이제 오가잖아요. 그러면서 더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더 알게 되면 스스로 몸에서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배려를 하면 할수록 몸에서 애티튜드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좋아할까? 이 사람이 괜찮을까? 이런 거부터 생각하시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생각하시면 나중에는 센스가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자가 말한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억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은 사소한 거가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겨울이에요. 상대방이 나오지도 않는 핸드크림 막 쭉쭉쭉 짜고 있어. 그런 거 봤을 때 어때요? 얘 핸드크림 다 썼구나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얘 또 다시 만날 때 자그마한 선물을 사주고 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대방과 말하다 보면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하면은 뭐 나 떡볶이 좋아해 하면은 그러면 다음번에 만날 때 떡볶이 맛집을 다 찾아놔가지고 여기 맛있다 하면서 좀 고르는 식으로 좀 보내주면 어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배려하는 것 같고 뭔가 기분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집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사소한 거에 말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캐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시는데 말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사소한 거를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게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되게 이게 어려운데 이제 살다 보면은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더 귀 기울일 줄 아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실 연애 참 힘들죠. 이거 다 맞추기도. 근데 이제 사람은 경험을 쌓이면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도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스스로 연애 데이터가 쌓여요. 그러면서 연애를 되게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참고만 하셔서 나중에 연애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써먹을 때, 이제 그럴 때 써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외모는 전부는 아니에요. 외모만 잘생겼다. 키가 커야 되잖아. 뭐 이런 것도 되게 어느 부분에서는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실제로는 길에 나가면 존잘존예끼리만 연애하고 막 존잘존예끼리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평범하게 생긴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 그냥 일반인 사람들끼리 다 평범하게 비슷비슷하게 연애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